잘생긴 경호원이 유명 연예인 두아스의 방문 앞에서 경비를 서고 있던 중 한 여자아이가 다가와 방으로 들어가려고 억지로 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경호원은 그녀를 막으며 아무도 들어올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여자아이는 자신이 전문 메이크업 아티스트라고 주장했지만 경호원은 방 주인이 아무도, 특히 그녀는 들어오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그 여자아이는 화가 나서 경호원을 밀치고 방으로 들어가 남자 연예인의 뺨을 때렸습니다. 경호원은 방심한 나머지 허둥지둥 방으로 들어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 여자아이는 남자 연예인에게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고 다시 한번 그의 뺨을 때렸습니다. 그 후 그녀는 돌아서서 떠났습니다. 폭행에 격분한 남자 연예인은 체면을 구제하려 그녀를 뒤쫓아갔습니다. 그런데 문에 도착했을 때 그는 그녀가 이미 가버린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경호원에게 화를 냈습니다. 언젠가 배우가 되어 저 유명인 옆에 서서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는 꿈을 가진 하이준은 맞았습니다. 결국 그는 맞서 싸웠지만 직장을 잃을까봐 생각하고 침묵하며 고통을 참았습니다. 하고 싶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복수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속담처럼 뿌린 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여주인공은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1시간이나 늦었다며 화가 난 마담을 즐겁게 해주고 있었습니다. 여주인공은 마담에게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제안했지만 마담은 조급해하며 자신에게 화장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여주인공은 아직 자격이 부족하다고 느껴 거절하려 했지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던 마담이 강력하게 주장했다. 여주인공은 마지못해 동의했다. 먼저 소독제로 마담의 손을 깨끗이 닦았다. 마담은 그 행동에 기뻐했다. 그날 마담이 어떤 파티에 갈 건지 물어본 후 여주인공은 화장을 시작하며 아름다운 눈을 칭찬했다. 칭찬에 기분이 좋아진 마담은 여주인공의 전문성을 칭찬하며 멈추지 않았다. 두 사람이 즐겁게 이야기하는 동안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서둘러 도착했다. 나머지 화장을 마무리하려 했지만 마담은 단호히 거절했다. 사장님께서 직접 강아의 화장에 불만을 표하시며 오래 기다리게 한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무능함을 비꼬며 비판하셨다. 화장을 마친 후 강아는 사장님을 정중히 배웅했다. 분한 마음의 메이크업 아티스트는 강아를 비난하며 회사에서 괴롭히겠다고 협박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간 후 강아는 한숨을 쉬며 마음속에 억울함을 삼켰다. 그녀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지만 우상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싶어 메이크업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한편 혜주는 버스에 앉아 월급 명세서를 검토하며 회사에 찾아가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사장은 혜준의 선량함을 이용해 회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핑계로 문제를 회피했다. 이번에는 혜준도 참지 못하고 그런 낡은 수법을 다시는 쓰지 말라고 말했다. 옆에서 듣고 있던 명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혜준을 도왔다. 이것이 혜준의 미래 성공의 기반이 될 것이다. 명희의 도움으로 혜준은 회사와의 계약을 쉽게 해지했다. 그 후 편의점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강아 쪽에서는 퇴근 준비를 하던 중 사장에게 다음 주말 자선행사 메이크업을 부탁받았다. 야근이었지만 강아는 자신의 우상인 혜준도 그곳에 간다는 사실에 기뻐했다. 집으로 돌아온 강아는 컴퓨터를 켜고 혜준의 과거 영상을 다시 보았다. 그녀는 언젠가 우상 앞에 나타나 강렬한 인상을 남기겠다고 속으로 맹세했다. 하이준은 현재 가게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퇴근길에 사장은 그에게 관리자 승진을 고려해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하이준은 자신이 오래 일하지 않을 것을 알기에 재치 있게 거절했다. 사장은 그에게 이제 나이도 있으니 가게에서 일하면서 돈을 버는 게 좋을 거라고 조언했다. 또한 열심히 하면 군대 제대 후 가게를 물려주겠다고 덧붙다. 하이준은 사장의 친절한 제안에 감사를 표했지만 여전히 자신의 꿈을 추구하고 싶었고 작별 인사를 하고 집으로 갔다. 하이준은 집에 도착하니 아버지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형을 위해 새 식탁 세트를 사고 있었다. 하이준을 보자 아버지는 그를 깔보기 시작했는데 하이준은 이미 익숙한 일이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다. 그가 문을 넘어서자마자 어머니가 그에게 달려왔다. 그의 입영 통지서가 도착했던 것이다. 그는 이미 3번이나 연기를 했고 다시 연기하면 군 복무 나이를 초과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하준이 거절하지 않았다. 그는 어머니에게 끝까지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다가오는 자선 행사에 선발된다면 그것이 신이 그에게 준 마지막 기회일 것이다. 만약 그 역할을 따내지 못하면 그는 순순히 꿈을 포기하고 현실을 받아들이며 군대에 갈 것이다. 다음 날 하준이는 단짝 친구인 희효와 함께 자선 행사에 갔습니다. 무대 뒤편 분장실에서 정아는 10년 넘게 밤낮으로 그리워했던 자신의 우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아는 너무 넋을 놓고 바라보다가 그에게 앉으라고 권하는 것을 잊었습니다. 손이 서툴러서 실수로 메이크업 리무버 병을 떨어뜨렸습니다. 다행히 하준이가 재빨리 잡았습니다. 정아는 처음으로 우상과 이렇게 가까이 있었습니다. 정아는 그의 잘생긴 얼굴을 바라보며 차분하게 보이려고 애썼지만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정아는 능숙한 기술로 하준이의 모든 결점을 가려 완벽하게 만들었습니다. 정아는 긴장해서 손이 계속 떨렸고 하준의 질문에는 예 또는 아니오로만 대답했다. 화장을 반쯤 했을 때 진유에게 급한 일이 생겨서 그녀는 희유에게 사과하고 잠시 자리를 비웠다. 하지만 진유가 간 지 얼마 되지 않아 희유에게 전화가 와서 급하게 나가야 했고 남은 화장은 정아에게 마무리해달라고 부탁했다. 지난번의 굴욕이 생각나 정아는 함부로 행동할 수 없었다. 그녀는 진유의 고객이기 때문에 일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하준은 정아에게 고객이 만족하지 않으면 평판에 좋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말했다. 그래서 정아는 어쩔 수 없이 남은 화장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세 사람은 함께 일하며 농담을 주고받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뜻밖에도 진유가 갑자기 돌아와 정아를 거칠고 비꼬는 말투로 심하게 나무라다. 하준이 그녀를 감싸려 했지만 진유는 그의 말을 막았다. 억울한 정아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사과할 수밖에 없었지만 진유는 멈출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모두 앞에서 창피를 당한 정아는 몹시 실망했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도구를 내려놓고 떠났다. 슬픔에 잠긴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휴대폰에 있는 우상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 후 조금 기운을 차린 그녀는 지나가던 하준과 부딪혔다. 그는 그녀에게 팬이냐고 물었지만 당황한 그녀는 부인했다. 그녀는 거짓말을 했어요. 자신의 우상이 그가 아니라 희요라고 말하며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까지 보여줬어요. 그들은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와 정아가 동갑이라는 것을 알게 된 후 혜준이는 정아와 친구가 되자고 제안했어요. 그는 정아에게 맞서 싸우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괴롭힘을 당할 만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자신의 우상에게 영감을 받은 정아는 깨달음을 얻은 것 같았어요. 자선 행사는 빨리 시작되었어요. 정아는 혜준이 무대에서 빛나는 모습을 보고 감격했어요. 행사가 끝난 후 모두들 서둘러 화장을 지웠어요. 하준이는 자랑스럽게 친구들에게 정아와 친구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했다. 친구들은 웃으며 하준이 친구는 우리 친구야 라고 말했다. 그들은 금세 3명이 함께 어울렸다. 헤어지기 전에 하준이는 정아의 전화번호를 저장하려고 휴대폰을 빌렸다. 며칠 후에 희요의 화장을 도와주겠다며 정아에게 희요를 데려오겠다고 말했다. 셋은 밤새도록 놀러 나갔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친구 중 한 명이 감독님이 희요에게 자선 행사에 출연하게 되었다고 전화했다고 말했다. 하준이는 그 소식을 듣고 망연자실했다. 희요는 단짝 친구를 위로하고 싶었지만 혜준이는 멈추지 않고 앞으로 달려갔다. 그날 저녁 혜준이가 집에 돌아오자 아버지는 그의 풀죽은 모습을 보고 비웃기 시작했다. 혜준이는 이미 충분히 힘들다며 그만하라고 애원했다. 아버지는 내 나이대에는 온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일했단다 라고 응수했다. 너는 너 자신만 부양하면 된다. 그게 그렇게 힘든 일이냐? 네가 말한다고 해서 내가 네 고통을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느냐? 그는 계속 말했다. 내가 너를 이해 못했다고 생각해. 하준이 자선 행사 실패 소식을 전했을 때 아버지는 슬퍼 보이지 않았어. 대신 하준이 이제 걱정 없이 군대에 갈 수 있다며 좋아했지. 형까지 거들어 그의 상처에 소금을 뿌렸어. 하준이는 그들과 말다툼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들은 점점 더 심한 말들을 계속했어. 결국 방에 있던 할아버지가 더는 참을 수 없었어. 할아버지는 뛰쳐나와 하준을 감싸며 왜 계속 괴롭히니? 라고 소리쳤어. 애는 오디션 실패로 이미 속상해 죽겠는데 그를 위로해 줄 수 없어요. 하준이 방에 돌아간 후 할아버지는 아버지가 큰형에게만 새 방을 사주고 하준에게는 사주지 않은 것에 대해 격분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문을 쾅 닫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미 썩은 문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준이는 테이프와 판지로 문을 수리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낙담한 모습을 본 하준이는
할아버지를 위로하고 자신을 변호해 준 것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다음 날 명희는 하준이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하준이와 계약을 맺고 다가오는 밀라노 패션 위크에서 역할을 얻도록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호텔 방을 예약하고 비행기표를 산 후 명희는 런웨이에서 빛나는 혜준을 지켜보았다. 그는 그를 선택한 것이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혜준이 계속 빛나서 큰 스타가 되도록 돕겠다고 결심했다. 한편 강하오는 거울을 닦고 있었는데 메이크업 아티스트 진유에게 면밀히 조사당했다. 이번에는 그녀는 괴롭힘을 당하지 않고 맞섰다. 진유는 충격을 받았고 강하오가 감히 자신에게 반항하다니 믿을 수 없었다. 동료들이 다가와 강하오의 용기를 칭찬하며 진유 같은 사람은 그렇게 대우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렇지 않으면 그녀는 점점 더 오만해질 것이다. 다음 날 하이준은 허하이오를 장하오의 직장으로 데려가 그녀에게 화장을 해달라고 특별히 부탁했습니다. 이것은 진유를 격분하게 만들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친절하게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질투심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이준은 허하이오를 장하오 옆으로 데려가 그녀가 자신의 팬이라고 말했고 이 때문에 그녀는 얼굴을 붉혔습니다. 하이준은 장하오와 허하이오가 함께할 기회를 만들어주고 싶었기 때문에 진유와 함께 떠났습니다. 허하이오의 머리를 감겨주는 동안 장하오는 그녀가 자신을 우상화하는 것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상기시켰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사실 자신이 그의 팬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은 하이준이었고 그날은 단지 수줍음 때문에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솔직한 진실은 허하이오를 당황스럽게 만들어 얼굴을 붉히게 했습니다. 떠나기 전에 하이준은 장하오에게 머리 자르는 법을 아느냐고 물었다. 장하오는 노인과 아이들 머리만 잘랐다고 말했다. 하이진은 그녀에게 퇴근 후 기다리라고 한 뒤 돌아섰다. 그날 저녁 하이진은 장하오를 찾아가 머리를 잘라달라고 부탁했다. 장하오는 그를 놀리며 7살이 되고 싶냐고 물었지만 그는 군대에 갈 거라고 말했다. 그녀의 미소는 사라졌다. 그가 입대한다면 그녀는 2년 동안 그를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떠난다면 그가 연예계로 돌아올 기회조차 있을까? 퇴근 시간에 하이진의 매니저는 그에게 빨리 갈아입고 영화 감독을 만나러 가라고 했다. 하이진은 오디션 기회를 놓쳐서 조금 슬펐다. 그것은 그가 배우가 되는 꿈을 포기하고 군대에 가야 함을 의미했다. 한편 우리의 여주인공도 별로 운이 좋지 않았다. 그녀는 의뢰인이 요구한 모든 것을 했지만 의뢰인은 생리 중이거나 무엇인가에 화가 난 탓인지 아무 이유 없이 그녀를 야단치기 시작했다. 장하오는 상처받고 낙담했지만 하이진의 격려의 말을 떠올렸다. 계속 노력하고 그 끔찍한 매니저를 이겨내. 적어도 한 번은 이겨봐. 알겠어. 내가 너 응원할 테니까 네가 스스로 무너지면 바보야. 알았지? 그러니까 계속 싸워. 후에 민희는 하준이를 찾아왔다. 그녀는 그가 군 복무를 연기해주길 바랐다. 2년 후에 입대하면 연예계에 자리가 없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가족들의 의심과 반대로 인해 그는 자신감을 잃었다. 결국 그는 민희의 친절한 제안을 즉시 거절했다. 집으로 가는 길에 그는 강하오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이기려고 했지만 결국 졌어요. 궁금해할까봐 조금 망설였지만 문자를 보냈어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우연히 도서관에서 만났습니다. 강호는 도착하자마자 멀리서 하준의 옆모습에 시선을 빼앗겼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강호가 자신을 애정 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렇게 잘생기고 다정한 남자를 어떤 여자가 마다할 수 있을까요? 그녀는 씩 웃으며 물었습니다. 하준은 말을 더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사랑의 진심입니다. 2번 사랑했는데 같은 사람이었어요. 너무 구체적인데 그렇게 자세한 얘기 안 물어봤는데 라고 말했지만 분명 질투했어요. 그러자 하준이 강호를 놀렸어요. 남자친구 없지. 전에 남자친구 있었어요. 씩 웃으며 덧붙였어요. 아니라고 강하게 부정하는 것도 사실을 인정하는 방법일 수 있다고요. 그리고 그녀에게 물었어요. 비 오는 날을 왜 싫어해요? 강하오는 비 오는 날이 특히 혼자 있을 때 너무 외롭다고 답했다. 걱정 마, 비 오면 전화할게. 그럼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거야, 하이준이 말했다. 어머나, 소름 돋아. 이건 못 참겠어. 강하오는 얼굴이 발갛게 상기된 채 외쳤다. 그녀는 재빨리 우산 아래에서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달려갔다. 그녀가 감기에 걸릴까 걱정된 하이준은 재빨리 자신의 목도리를 잡아 그녀의 목에 두르고 따뜻한 행동과 부드러운 빗줄기가 어우러져 장면을 더욱 로맨틱하게 만들었다. 강하오가 생각을 정리하기도 전에 혜준은 장난기 어린 미소와 함께 우산을 건네주며 말했다. 이거 가져.
그러고는 비속으로 뛰어들어 버스에 올라타고 강하오를 혼자 남겨두었다. 기쁨에 찬 그녀는 비속에서 자신에게 소리쳤다. 나 너무 행복해. 한편 명희는 혜준에게 적합한 배역을 찾으려 애썼다. 대사가 몇 줄 안 되는 작은 역할이었지만 그에게 딱 맞는 역할이었다. 혜준은 즉시 그 역할을 맡아 진지하게 연습하기 시작했다.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의 아버지는 정육점을 지나다가 충동적으로 혜준을 위해 고기를 사왔다. 입대 전 그에게 작은 격려를 해주고 싶었던 것이다. 그는 집에 폭풍이 몰아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도착하자마자 하준이는 어머니의 채소 일을 도왔다. 부모는 아이들의 표정과 태도만 봐도 무슨 일이 있는지 안다. 어머니는 물었다. 무슨 일인데 말해봐. 네 눈에 다 보여. 하준이는 대답했다. 영화 제작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너 오디션 떨어지지 않았니? 어머니가 물었다. 아니요, 역할을 따냈어요. 좋은 역할인데 장면이 5개밖에 없어요. 그래도 해보고 싶어요. 하준이는 설명해. 이 때문에 입대를 정말 미루고 싶어요. 이 역할을 하고 나면 내 미래를 바꿀 수 있다면 어떨까요? 좋은 소리였지만 그의 어머니는 걱정했습니다. 하준이는 어머니의 거절에 다시 한번 상처받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를 격려하며 말했습니다. 포기하는 것도 용기의 한 종류일 수 있다고. 내 사랑아. 이때 아버지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고 즉시 화제를 돌렸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소리쳤습니다. 아버지를 보면 인사를 안 하니? 하준이는 받아쳤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속하지 않아요. 이해는 말을 안 들어요. 아버지가 소리쳤다. 항상 혜준이는 군대에 가야 철이 든다고 말씀하셨다. 혜준이는 용기를 내어 말했다. 아버지,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 꿈을 막지 말아주세요. 아버지는 격분하여 고기 조각을 집어들고는 아들의 얼굴에 던지려 했다. 너 뭐 하는 거냐, 이놈아. 그렇게 힘들게 결심해놓고 이제 와서 말을 바꾸다니. 이 녀석아, 아버지가 화를 내며 소리쳤다. 어서 와, 이 녀석. 혼쭐을 내주겠어. 아버지에게 쫓기던 하준이는 마치 겁먹은 토끼처럼 집안을 뛰어다녔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껴안고 사랑한 아들을 때리는 것을 막으려고 최선을 다했다. 날 놓아줘. 네가 할 일을 해. 그녀는 남편에게 말했고 그를 갑자기 놓아주었다. 아버지는 잠시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했다. 세 식구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결국 가족 싸움은 부모님 사이의 협상으로 바뀌었다. 하준이는 그 기회를 타서 자기 방으로 도망쳤다. 밖에서 그의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소리를 질렀다. 이번에는 제가 아들의 꿈을 응원하며 그의 곁을 지킬 겁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배우가 되는 것을 꿈꿔왔습니다. 부모님조차 믿어주지 않는다면 누가 그를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그가 원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지원할 것입니다. 당신 말대로 그가 똑같은 길을 걷게 된다고 해도 적어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시도해볼 기회는 주어야 합니다. 그녀의 어조는 대단히 단호했습니다. 마치 드디어 집에 지붕을 얹은 것처럼 하준이의 아버지는 압도당한 듯 팔짱을 끼고 서서 아내의 의견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혜준이는 지원을 받고 엄청나게 기뻐하며 바로 다가올 역할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다. 엄마가 다가와서 말했다. 힘내, 내 사랑. 그는 엄마를 꽉 껴안았다. 자신의 꿈을 늘 지지해준 것에 대해 기쁨과 감사로 가득 찼다. 다음날 아침 이사 준비를 하면서 강하오는 혜준이를 생각했다. 내가 거짓말을 해서 실망했을까? 아니면 내가 그를 좋아한다는 걸 알고 부담스러워하는 걸까? 왜 답장이 없지? 하고 그녀는 생각했다. 강하오는 그의 무심함에 답답해하며 포기하려던 찰나 그가 전화를 걸어왔다. 그녀에게 바쁜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물었다. 바쁘지 않으면 데이트하러 갈까? 하고 말했다. 장하오는 그냥 직접 말했어야지 라고 말했다. 좀 퉁명스럽지만 그런 게 좋더라. 그는 기쁨으로 가득 찬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활기차게 방을 나섰다. 혜준은 세련되고 멋진 할아버지께 명함을 건넸다. 모델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싶었잖아요. 걱정 마세요. 제안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100세 시대에 당신이 늙었다고 할 수는 없죠. 당신에게 딱 맞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만약 채용이 안 되더라도 사교활과 운동의 기회라고 생각하세요. 그러고 나서 혜준은 강하오가 사는 아파트로 서둘러 갔다. 그는 그녀에게 매니저가 되어달라고 부탁하고 싶었다. 미래를 위한 거대한 계획들을 함께 실행하기 위해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더 이상 침묵을 견딜 수 없었던 민희는 혜준을 돌아보며 물었다. 무슨 일이야?
혜준에 함께 일하자는 제안을 받은 민희는 로또에 당첨된 것처럼 기뻐했다. 그의 가방을 들어주겠다고 제안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가 한국에서 최고 배우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처음에 민희는 자신감 있게 자신의 의견을 말했다. 하지만 혜준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으며 말했다. 네가 정말 그럴 줄은 몰랐어. 네가 그렇게 할 거라면 나도 끝까지 해야 했어. 하지만 자신감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 전에는 자신 있는 척만 했어. 네가 그만둔다고 했을 때 사실은 포기했어. 하하. 하준은 민희를 비웃는 듯한 조롱 섞인 미소로 바라보았다. 민희는 기쁨과 불안이 뒤섞인 감정에 당황한 나머지 큰 소리로 웃어버렸다. 너무나도 어색한 웃음에 하준은 깜짝 놀랐다. 관계에 기반한 일을 싫어하는 민희는 하준에게 계약서를 제시했다. 그와 같은 신인 배우의 경우 일반적인 수익 배분은 50-50이지만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70%를 제한했다. 하지만 계약 기간이 7년으로 하준에게는 다소 길게 느껴졌다. 민희는 군 복무 기간도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이준은 반박하며 1년 약정으로 똑같이 나누는 건 어떻겠냐고 말했다. 미래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내가 너에게 짐이 될 수도 있잖아.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이준은 축구 경기를 보다가 민희가 해줬던 조언이 갑자기 떠올랐다. 너는 재능이 많지만 야망이 없어. 이제 진지하게 이야기하자. 우리 회사의 미래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네가 우리 회사의 미래를 모두에게 보여줄 거야. 지금 작은 것부터 바꾸지 않으면 미래에도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당신의 정직함과 순수함은 좋아요. 하지만 이렇게 경쟁이 치열한 세상에서 그걸로는 승리할 수 없어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활기차고 북적이는 도심에서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강하 진하는 혜준이 축구 경기를 보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민희가 투지와 열정을 키우기 위해 하이라이트 영상을 많이 보라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강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 이상형은 야망 있는 남자예요. 이 말을 들은 혜준은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네가 마음에 든다는 거 알아. 숨길 필요 없어. 혜준은 거만한 표정으로 그녀를 놀렸다. 언제부터 나 좋아했어. 강하는 그의 오만함에 당황스러움과 역겨움을 동시에 느꼈다. 혜준이 없는 세상에서 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그를 꿰뚫어봤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그를 만난 후 그는 자신에게 꼭 맞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다. 그들은 매운 한국 버섯 라면을 먹으러 갔다. 맛있겠다, 강하는 말했다. 자정 12시에 이 글을 쓰고 있는데 침이 고입니다. 그 장면은 순수한 로맨스의 순간으로 끝났습니다. 지향하가 하이진을 부드러운 애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마도 그녀와 함께 있을 때 그는 항상 평화로운 느낌, 마음이 두근거리는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 심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이진과 그의 곱슬머리 친구 허하이오는 병원, 아니 산부인과로 급히 달려갔습니다. 남자들이 가기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알고 보니 허하이오의 비밀 여자친구가 자궁경부암 백신을 맞으라고 권유했던 것입니다. 잠깐만, 남자도 자궁경부가 있어요. 존재의 본질 자체를 의심하게 되네요. 알고 보니 그 백신은 여자들만 맞는 게 아니었어요. 특정 암을 예방하기 위해 남자들도 맞을 수 있다네요. 혜요가 혜준이와 다른 친구를 꼬셔서 같이 백신을 맞았대요. 정말 멋진 우정이죠. 운명은 피할 수 없다고 하죠. 근데 더 재밌는 게 있어요. 주사 맞고 나서 남자애들이 셀카 찍어서 여자 팬들을 위해 온라인에 올렸대요. 한편 강하는 매니저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다. 그 여자는 질투심이 많아서 이유 없이 잔소리를 하거나 거짓말을 지어내며 괴롭혔다. 민희와 협업을 시작한 혜준은 신인임에도 불구하고 각별한 관심과 보살핌을 받았다. 메이크업, 인터뷰, 오디션 2개까지 그의 일정은 빼곡했다. 민희는 심지어 기자들을 조심하라고 경고하며 가능한 한 피해서 불필요한 문제를 예방하라고 조언했다. 경쟁이 치열한 세상에서 자리를 잡지 못한 신예 아티스트들은 모두 고군분투해야 한다.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커리어를 이어가기 위해 온갖 아르바이트를 해야만 한다. 혜준도 바로 그러고 있었다. 연기 외에도 그는 길거리 식당에서 파트타임으로 서빙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더 유명한 배우들에게 끊임없이 모욕과 조롱을 당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전작에서 악당 역할을 맡았던 두아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혜준의 전 매니저는 계속해서 비꼬는 말투로 그를 조롱했습니다. 이 오만한 두아는 자만심에 차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혜준보다 더 유명하고 팬층도 더 크다고 생각했고
조연 배우였던 혜주는 앞으로도 작은 역할만 맡을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인생은 정말 예측 불가능합니다. 이 영화에서 혜주는 조폭 두목 역할을 맡습니다. 천장에 묶여 매달린 두아 앞에서 그는 마침내 그에게 한 수 가르쳐줄 기회를 얻었다. 그는 온 힘을 다해 두아에게 막대기를 던진 후 소리쳤다. 나는 조폭이 아니니까 너한테 막대기를 쓰진 않겠어. 두아는 공포에 질려 감독에게 소리쳤다. 대본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증오심 때문이든 아니면 역할에 완전히 몰입했기 때문이든 혜주는 본능에 따라 두아를 때렸다. 그는 감독이 자신을 꾸짖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감독은 대신 사실 꽤 좋았어 라고 말했다. 그들은 그 후 막대기 대신 주먹을 사용하는 것으로 대본을 수정하기로 협의했다. 감독의 요청에 따라 혜주는 두아에게 시험 삼아 주먹을 날렸다. 진정한 연기의 감각이 그를 흥분시켰다. 정아는 출근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버스는 오지 않았다. 다행히도 혜준의 절친이자 동료 배우인 희효가 정아를 태워주었다. 가는 길에 두 사람은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정아는 그에게 꿈이 일찍 찾아왔어요 라고 말했다. 제 이름을 딴 정아라는 메이크업 브랜드를 갖고 싶어요. 명확한 목표이지만 모두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희효는 긴장과 관련이 있어요 라고 물었다. 정아는 하루아침에 유명해지는 사람은 없잖아요 라고 설명했다. 연예인 메이크업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올라가야죠. 희효가 의아하다는 듯이 물었다. 그러니까 아직 유명하지도 않은데 제 메이크업을 해주신다고요? 글쎄요, 저도 그렇게 유명하지 않지만 저보다는 유명하잖아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해야죠. 그것 말고도 감사해야 할 게 있어요. 하준 씨 팬이잖아요 하고 그녀는 장난스럽게 말했다. 한편 하준은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있었는데 그의 전 매니저가 일부러 들어왔다. 자랑하며 잘난 체하며 네가 나랑 같이 있었으면 지금쯤 칸 영화제에 갔을 거라고 말했어. 자기가 또 다른 집을 샀다고 자랑하더군. 혜준이는 그의 모욕적인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과거에 그는 이 매니저에게 끊임없이 저임금과 혹독한 대우를 받았다. 그는 그의 분노를 참을 수 없었다. 그는 매니저의 손을 꽉 잡고 힘껏 쥐며 그를 위협했다. 모두 과거의 일이지만 난 당신을 이 업계에서 사라지게 만들 만큼 충분히 강하다. 혜준이는 매니저가 무슨 짓을 하든 상관하지 않았고 그저 그를 비웃었다. 그 불운한 만남 후 그는 나와서 정아와 희효가 자신을 향해 걸어오는 것을 보았다. 셋은 아이들처럼 이야기하며 웃었다. 퇴근 후 혜준은 어머니에게서 8시에 가족 회의를 한다는 문자를 받았다. 큰형의 독립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늘 장남을 편애하는 아버지는 그 문자를 수정하여 건우의 독립 문제를 논의하는 회의라고 바꾸었다. 그리고 혜준도 회의에 참석하라고 강조했다. 셋은 즐거운 저녁 식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려던 참에 미니가 도착했다. 혜준은 정아에게 자기 차에 타라고 했다. 하지만 희효가 정아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나랑 같이 타지 그래. 곱슬머리 남자가 귀여운 메이크업 아티스트에게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 걸까? 둘 다 아이처럼 그녀를 차지하려고 다 컸다. 하지만 결국 정아는 오랫동안 마음에 두었던 하준이의 차를 선택했다. 차 안에서 하준이는 정아에게 자랑했다. 운전은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야. 잘하거든. 미니는 정아에게 설명했다. 하준이를 이해해야 돼. 요즘 축구 영상을 너무 많이 봐서 자만심이 커졌어. 그냥 익숙해져야 할 거야. 차에서 내려 식당에 들어가려던 정아가 휴대폰을 찾을 수 없었다. 그녀는 하준의 차 키를 빌려 재빨리 찾으러 돌아갔다. 그는 말했다. 정말 사람 귀찮게 하는 데는 선수시네요. 정아는 쑥스러워하며 받아쳤다. 저는 엄마하고 달라요. 엄마는 별로 믿을 만한 분이 아니거든요. 아빠랑 이혼 안 한다더니 이혼했고요. 가난한 남자랑 다시는 안 산다더니 또 그랬고요. 하준은 어리둥절했다. 힘든 경험을 말씀하시는데 너무 무심하게 들려요. 정아 씨는 그가 자신이 겪었던 일을 상상해 보길 바랐어요. 어쩌면 우리의 불쌍한 여주인공은 과거에 많은 정서적 트라우마를 겪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다행히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았기에 집이라는 안전한 피난처 없이는 현실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없었을 거예요. 하준은 질문했어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면 모든 것이 엉망이 되었을 거라고요. 글쎄요, 저는 당신과는 정반대예요. 슬프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저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전혀 좋지 않아요. 그날 저녁, 하준은 막 집에 도착했는데 형이 그를 붙잡고 독립 문제에 대한 의견을 묻고 싶어 했어요. 혜준이는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다. 형은 그를 설득하려 했다. 내가 나가면 네 방이 생길 거야. 그게 싫어.
21세기 남자가 자기 방도 없다니. 말이 되니? 혜준이의 형은 계속 말했다. 엄마한테 내 방을 달라고 말해봐. 하준이는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았지만 어머니와는 항상 가까웠다. 어머니의 고민을 들어주고 기쁨을 함께 나누던 사람은 바로 그였다. 둘은 매우 잘 통했기에 어머니는 건방진 큰형보다 항상 하준이를 더욱 귀하게 여겼다. 어머니는 그에게 종종 마음 깊은 위로와 생각을 건넸다. 그날 어머니는 그에게 그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지쳐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쁨을 쫓아야 해. 그렇게 해야 삶이 덜 힘들어. 하지만 알잖아. 행복은 쉽게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내 사랑아. 다음날 아침 하이지는 명희와 함께 갱스터 역할을 촬영하러 세트장으로 갔습니다. 명희는 매우 긴장했고 그가 장면을 잘 해내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하이지는 매우 차분하고 침착해 보였습니다. 그는 단지 자신의 배역인 수동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수동이 하이진의 마음속과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명희는 놀랐습니다. 그는 진짜 배우야. 그의 배역이 그와 대화를 나누고 있어. 명희는 그가 자신의 역할에 그렇게 깊이 몰입한 것을 보고 기뻤습니다.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이 영화 감독님이 당신을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알아챘어요. 강아 씨가 매니저가 된 이후로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오늘 우리의 남자 주인공은 매력적이면서도 엄청 멋있어요. 진짜 CEO 같아요. 촬영장에서 혜준 씨는 두아 씨와 기본적인 펀치 연습을 하며 촬영 전 동작에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감독님은 그의 펀치가 너무 약하다고 보고 직접 시범을 보였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이 순서대로 해야 한다고. 먼저 가슴을 치고 그 다음 위를 치고 마지막으로 등에 강력한 일격을 가해야 해요. 알겠어요? 감독님이 그를 때리는 방식이 이미 재밌다고 생각했어요. 하지훈 씨가 실제 장면에선 어떻게 할지 궁금하네요. 그 사람을 아주 두들겨 패겠죠. 하하. 그럼 장면을 함께 보도록 하죠. 너도 아프지, 이 자식아. 나도 아프다고, 이 비열한 놈아. 넌 그냥 깡패야, 이 쓰레기야. 너랑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싶어. 그리고 하준이는 그 남자를 멍투성이가 될 때까지 때렸다. 정말 놀랍게도 더 이상 싸울 힘이 없는 두아는 땅에서 나무 조각을 주워 하준이의 머리에 세게 휘둘렀다. 의도적인 복수였는지 아니면 단순히 각본의 일부였는지는 불분명하다. 혜준의 머리가 터져 어지러워 촬영을 중단해야 했다. 촬영 후 혜준과 강아가 그의 상처 치료를 위해 약국에 갔다. 버스 안에서 강아는 그의 상처를 확인하려고 살며시 이마를 짚었다. 저렇게 예쁜 여자애가 저렇게 다정하게 챙겨주면 혜준이 아니라 나라도 얼떨떨할 거다. 함께 집으로 걸어가는 길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언제나처럼 로맨틱한 장면이다. 뜻밖에도 격정적인 순간에 혜준이 고백했다. 네가 좋은 것 같아. 쏟아지는 빗속에서 두 사람은 사랑스러운 눈빛을 주고받았다. 꿈인지 생시인지 몰랐던 기장하는 행복에 휩싸였다. 너무 갑작스럽고 기뻤다. 그는 그녀에게 할 말이 있지만 말해야 할지 망설였다. 그 모습을 본 기장하는 망설여진다면 하지 말라고 말했다. 하지만 하이지는 여전히 자신이 그녀에게 호감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말에 기장하는 당황하여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때 하이지는 오랫동안 비를 맞아서인지 쓰러질 듯했다. 결국 그녀는 그를 부축하여 피할 곳을 찾았고 하이지는 자신의 재킷을 벗어 둘을 감쌌다. 편의점 처마 아래 두 사람은 정말 로맨틱한 분위기 속에 옹기종기 모여 있었다. 후에 기강하는 혜준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다.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혜준은 몇몇 손그림을 발견하고 호기심을 느꼈다. 기강하는 그것이 아버지가 그린 그림이라고 말했다. 혜준은 아버지가 화가냐고 물었지만 기강하는 아버지는 초보자를 위한 그림 강좌만 가르치셨다고 답했다. 그 말을 들은 혜준은 그림을 볼 수 있냐고 요청했다. 허락을 받은 후 혜준은 그림을 집어들고 큰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았다. 그는 그녀의 그림을 무거운 마음으로 바라보았고 기강하는 어머니가 재혼하신 후에 그린 그림이라고 설명했다. 그녀는 그에게 이혼한 부모 밑에서 자라는 가장 힘든 점이 무엇인지 아느냐고 물었지만 그는 그저 돌아서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혜준이는 그녀가 자신의 고백에 대한 답을 하는 건지 물었고 그녀는 얼굴을 붉혔다. 기강하는 잠시만 기다리라고 한 뒤 그녀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생각했다. 그 두 단어는 노래에서만 들어봤는데 새로운 시작은 좋지 않아. 참아야 해. 그녀가 나오자 혜준이에게 말하려 했지만 그의 할아버지가 전화를 했다. 할아버지와 통화를 마친 그는 떠나겠다고 했다. 기강하는 물었다. 그럼 이제 어떡하지? 아까 일에 대한 이야기를 아직 끝내지 못했어요. 혜준이가 천천히 말해줄게요 라고 했어요.
그게 거절하는 미묘한 방법 아니야? 라고 물었어요. 나도 네가 좋아. 그럼 좋아하는 다음은 뭐야? 몰라, 네가 가르쳐줘. 그 말을 듣고 그는 그녀에게 데이트하자고 말하고 문을 열고 나갔어요. 그러자 기강하는 혜준을 따라 밖으로 나가 할아버지의 화장과 서류 작업을 도와드리겠다고 했어요. 그는 고마워하며 헤어지기 전에 그녀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 동안 하이진은 명희에게 온 메시지를 확인하고 카페에서 그녀를 만났습니다. 하이진의 이마에 난 상처를 본 명희는 걱정하며 많은 질문을 했지만 그는 너무 말이 많아 라고 말했습니다. 괜찮아. 명희는 그의 상처를 보러 왔고 그가 영화 역할을 따냈다는 좋은 소식을 직접 전해주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앉아서 그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기장하는 직장에 가서 메이크업 전문가로 승진했습니다. 감독은 그녀를 축하하며 많은 고객을 확보하고 진유와 가까이 지내는 것을 잊지 마세요라고 격려했습니다. 동료는 그녀를 축하해 주었지만 그들이 축하하는 동안 진유가 들어왔다. 그녀는 수빈에게 자신이 보조로 승진했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들은 동료는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지만 진유는 기뻐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붓을 집어들고 이거 씻었어 라고 물었다. 그리고는 수빈을 곤란하게 만들 핑계를 대며 붓을 다시 씻으라고 강요했다. 진유가 떠난 후 해하요가 와서 기장에게 꽃다발을 건넸다. 그는 어머니께 드릴 꽃을 사면서 그녀에게도 꽃을 사기로 했다고 말했다. 기장하는 꽃을 코에 대고 향긋하다며 감탄했다. 그가 그녀에게 꽃을 좋아하냐고 물었지만 그녀는 주저없이 싫다고 대답했고 그는 할 말을 잃었다. 그가 기분이 상한 것을 보고 그녀는 농담이었다며 사실은 좋아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녀가 또 잔소리하는 거냐고 물었다. 그녀는 매일 잔소리하냐고 되물었다. 그런 다음 그녀는 메이크업 전문가로 승진한 것을 그에게 자랑했다. 그는 축하하며 꽃을 사는 타이밍을 잘 맞췄다고 말했다. 혜준이는 집에 돌아와 아르바이트를 가려고 옷을 갈아입던 중 아버지가 들어왔다. 아버지는 그에게 여전히 같은 곳에서 일하냐고 물었다. 촬영한다고 했으면서 왜 무료로 일해? 혜준이는 돌아서서 아버지에게 말했다. 일 끝나면 돈 받는다고. 왜 그런 말을 해? 아버지는 그의 태도에 짜증이 나서 그와 이야기를 나눴다. 그리고는 혜준이에게 자기에게 이상한 점이 보이면 아버지에게 말하라고 일깨워 주었다. 혜준이는 물었다. 아버지는 언제까지 이 이야기를 꺼낼 생각이세요? 아버지는 그냥 사람은 안 변한다고 말하고 떠났다. 혜준이가 일하러 가는 길에 친구가 나타나서 혜준이에게 괜찮냐고 물었다. 혜준이가 싸움에 휘말렸다는 소식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면서 그는 영화 촬영에 영향을 미칠까봐 걱정했다고 말했습니다. 혜준이 문제가 생기면 영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동안 미니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혜준이는 친구에게 보여주고 안도했습니다. 그러고는 단편 영화에 출연하게 되었다며 친구에게 자랑했습니다. 친구는 그를 위해 매우 기뻐하며 응원했습니다. 혜준이는 기뻐하며 친구에게 샌드위치를 사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친구에게 사장에게 한마디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이유는 기장하가 퇴근하기를 기다렸다가 함께 저녁을 먹으러 가려 했다. 두 사람이 막 떠나려던 순간 하이준이 기장하에게 문자를 보냈다. 이를 본 하이유는 기장하에게 표정 관리를 하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잠깐 전화해도 괜찮냐고 물었다. 하이유는 그가 문자를 보냈으니 문자로 답장하라고 말했다. 갑자기 전화하는 건 너무 성급해. 그녀를 놀래켜주고 싶어. 그러고는 그는 구석으로 가서 문자 답장을 했다. 이걸 본 해하연은 물었다. 왜 전화 안 해? 그녀는 대답했다. 일 잘하고 있냐고 물었다고? 그날 저녁 해준 할아버지 사진 찍는 걸 도와드린 후 모두 함께 외식을 했다. 젊은이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할아버지는 매우 행복해하셨다. 그러시면서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왜 이렇게 예쁘니? 모두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어. 오늘 많은 것을 배웠어. 내가 20살 때는 너희들만큼 영리하지 못했지만 아이는 있었지. 제 인생 최고의 순간이었어요. 그렇게 혜준 씨를 만났죠. 혜준 씨를 만난 후로 진유 씨와 기강아 씨도 만났어요. 그래서 오늘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정말 존경합니다. 그 말이 끝나자 모두 따뜻하고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건배를 했습니다. 그날 밤 혜준 씨는 기강아 씨를 집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죠. 꿈만 같다고? 그러자 그녀가 물었다. 사진 찍어도 될까요? 이 순간을 담고 싶어요. 이 말을 들은 하준이는 기쁜 마음으로 포즈를 취했다. 이후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그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걸었다. 그는 말했다. 오늘은 비가 안 와요? 그녀는 대답했다. 비가 올 때마다 누군가가 생각나요. 근데 누군지는 말 안 할 거예요. 두 사람은 웃고 농담하며 그의 집에 도착했지만 여전히 서로의 손을 놓지 못했다.
마침내 두 사람은 작별 인사를 나누고 각자의 길로 향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함께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팝콘을 먹고 물을 마시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서 그의 어머니는 하이준의 접시에 음식을 가득 담아주시며 잘 먹어 얘야. 엄마가 너 위해서 만들었단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녁 식사 후 어머니는 새 영화 얘기 엄마한테 해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니? 각본가는 누구? 이 말을 듣고 하이준은 자신의 꿈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생겨서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하이준은 명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그는 명희를 찾아 그녀의 집으로 갔다. 그녀를 보자마자 그는 매니저로서 자격이 없었고 서투르고 변덕스러웠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혜주는 우리는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 자신을 위해 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말을 듣고 명희는 알지만 내가 이 분야를 너무 가볍게 생각했어요 라고 말했다. 적어도 이 일로부터 교훈을 얻었어요. 혜준의 말을 듣고 그녀는 기운을 차리고 이런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는 그에게 큰 존경심을 느꼈다. 두 사람은 앉아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혜준은 아버지에게 꾸중을 들었다. 왜 그랬니? 할아버지를 말리지 않고 오히려 부추겼잖아요. 왜 내 말 안 들었어요? 아버지의 꾸중에 혜준이는 화가 났다. 자신은 아버지의 짐을 덜어드리려고 일자리를 구해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일자리를 구한다 해도 그런 일은 하지 말았어야지. 네가 걱정돼서 그런다고 말했다. 혜준이는 할아버지 때문에 대학을 중퇴했다고 말했다. 둘의 학비를 감당하려면 내가 중퇴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고. 모든 울분을 토해낸 후 그는 아버지에게서 한 대 맞고 불효자라는 소리를 들었다. 그날 밤 혜준이는 차 안에서 아버지의 말에 가슴 아파 혼자 울었다. 그는 항상 보이는 것만큼 강하지 않았다. 가장 무력하고 슬프다고 느꼈을 때 기강하가 전화를 걸어왔다. 그의 평소와 다른 목소리를 듣고 그녀는 그가 아픈지 물었지만 그는 아니라고 했다. 그녀는 그에게 외출을 제안했다. 그녀가 이상한 점을 눈치채는 것을 피하기 위해 그는 동의했다. 그들은 그날 밤 공원에서 함께 걸었다. 혜주는 말했다. 내가 기분이 안 좋을 때면 보통 여기에 온다. 하지만 이제 너를 만났으니 더 이상 기분이 안 좋지 않아. 그들은 즐겁게 함께 당구를 쳤다. 그러고는 기강하를 위해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달콤한 키스를 나누며 공식적으로 관계를 확인했습니다. 한편 혜주는 집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적고 있습니다. 아주 신비로운 분위기입니다. 아, 만년필로 종이에 귀여운 편지를 쓰고 있네요. 이름이 마음에 들어서 이 펜을 샀어요 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다 문득 생각이 떠오릅니다. 누군가의 과일이 되고 싶은데 아직 누구인지는 모르겠어요. 정말 설레네요. 그리고 기강하라고 서명합니다. 그러자 여주인공이 바로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합니다. 혜준 씨, 제 말 맞죠? 환각 보는 게 아니에요. 그가 마음이 있다고 말하자마자 그녀는 그를 낚아챘죠. 하지만 이 전화통화에서 그는 무언가 슬퍼하며 울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녀는 그를 만나자고 하면서 긴장을 풀어주려고 합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강아가 혜준을 다정한 말로 위로합니다. 상심해서 우는 건가요? 그 기분 알아요. 그때 강아가 갑자기 어린 시절 사랑하는 화가 아버지와 함께 했던 기억을 떠올립니다. 두 사람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까칠한 엄마가 난입합니다. 아마도 아버지의 가난한 직업을 싫어하며 항상 아버지를 불평했을 것입니다. 엄마는 아버지에게 게으름을 피우지 말고 일자리를 구하라고 말하지만 아버지는 집구석에서 그림만 그리며 시간을 보냅니다. 화가 난 강아의 어머니는 강아의 손을 잡고 떠났습니다. 9살의 엄마는 세상의 고된 현실을 보여주었지만 아빠는 연필로 스케치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두 분 모두 강아를 각자의 방식으로 사랑했기에 사랑은 처음부터 강아에게 슬픔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후 혜주는 즐겁게 자신의 작은 차를 가지고 강아를 데리러 갑니다. 남자친구의 슬픔을 본 강아가 그에게 샌드위치와 음료를 건네며 기분을 풀어준다. 먹으면 기분 좋아지잖아, 그렇지? 알고 보니 그녀가 따뜻한 말을 적어 넣은 쪽지는 이번에 혜준이에게 건넨 책 속에 끼워져 있었다. 책에는 아름다운 메시지가 담겨 있다. 자신의 일에 열정을 갖게 되면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행복을 쉽게 찾을 수 있다. 그러니 지금 운전도 잘하고 있겠지. 행복하겠지. 정말 행복하겠지. 하지만 그에게는 아직 부족해요. 그리고 당신은 잘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당신은 그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 능숙해요. 그는 정말 행복하죠? 그렇죠. 장아의 마음속에 긍정적인 생각이 떠올라요. 내가 남자를 사랑할 때 나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 남자는 정말 귀여운 이름을 가지고 있네요. 사해준. 때때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실된 사랑뿐이에요. 세상의 모든 허례허식은
그걸 건드릴 수 없어요. 자, 이제 이 커플이 강아지 사료를 같이 먹는 장면을 보시죠. 그러고 나서 남자 주인공 하이진이 애정이 가득한 로맨틱한 노래로 그녀에게 세레나데를 불러줍니다. 몇 소절 부른 후 그는 조금 조급해져서 키스해도 될까요? 라고 말합니다. 하하. 이 영화에서 가장 멋진 장면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려고 합니다. 하지만 인정해야 할 것은 하이진이 기장하와 키스하기 위해 고른 장소는 도시 전체가 보이는 정말 아름다운 곳이에요. 꿈결 같은 별빛 하늘 아래 키스 후 두 사람은 너무 들떠있다. 계단에 앉아 도레미파솔라시도를 부르며 놀기 시작한다. 놀이 후 혜준이는 더 이상 슬프지 않다. 사랑의 힘이지, 그렇지? 여러분, 저만큼 사랑을 원하세요. 아, 잠깐, 이 차 안 분위기가 좀 심심한데? 혜준이는 다시 그녀에게 키스하고 싶어 한다. 5분만 더 제발. 개사료가 너무 많아. 역겨워. 다음날 아침 배우 사혜준은 매니저 미니와 카페에서 만난다. 미니는 그에게 송리수 감독을 아는지 묻는다. 송 감독은 새로운 영화의 모델을 찾고 있다. 연기 실력은 필요 없고 잘생긴 얼굴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요즘 그를 천재 얼굴이라고 부르고 있다. 혜준은 고개를 젓는다. 내 얼굴은 부모님께서 주신 하늘의 선물이야. 하지만 그는 여전히 들떠서 매니저에게 바로 예약하라고 말합니다. 한편 우리의 여주인공 강한은 직장 동료로부터 사람들이 그녀 뒤에서 하는 나쁜 말들을 듣게 됩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녀가 미용실 남성 고객들을 빼앗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녀는 슬프지만 이 일이 자신의 열정이자 꿈이기 때문에 계속해야 합니다. 퇴근 후 집으로 가는 길에 강한은 헤어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나는 슬프지 않아요. 그냥 일상생활과 같아요. 인생이 항상 순탄한 건 아니잖아요. 힘든 점도 있죠. 하이유가 그녀를 위로합니다. 가는 길이 험난하니 피곤할 텐데. 그렇죠. 그런데도 웃고 있네요. 하이준 씨가 선수 같네요. 하이준 씨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형의 이사를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에 도착해서 번호는 맞는데 문을 열지 못합니다. 디지털 도어록인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립니다. 집주인이 뛰쳐나와 그들을 도둑 취급하며 소리를 지릅니다. 혜준의 형은 계속 우깁니다. 여기가 댁집인가요? 남의 집에 무슨 짓이에요? 잠옷까지 입고 마치 자기 집인 것처럼 행동하네요. 집주인은 격분합니다. 여기 내 집이야? 이 무례한 놈아? 내 집이라고 주장하며 온 사람이 네 번째입니다. 내가 짜증이 안 날 이유가 뭐야? 의심할 여지가 없어. 혜준의 눈치 없는 남동생이 사기를 당했어. 부동산 중개인한테 전화까지 했대. 근데 돌아오는 건 고객님께서 걸으신 번호는 현재 사용 중이 아닙니다. 뿐이야. 그래서 둘이 경찰서로 달려가. 혜준 동생은 열쇠도 있고 아파트 소유권 증서 사본도 있고 502호 임대차 계약서도 있고 소유주 이름이 관남회로 딱 맞는데도 말이야. 단 한 가지를 제외하고는 사기꾼의 이름이 진짜 주인과 같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날 밤 효가 촬영장에서 일하는 동안 지용아는 갑자기 이상한 문자 메시지를 받습니다. 정말 놀라운 소식입니다. 자신도 몰랐던 엄청난 기회입니다. 메시지는 글로벌 멀티 채널 네트워크인 레이동수에서 온 것입니다. 저는 레이동수 코리아 파트너십 개발 이사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당신과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싶어 초대했습니다. 한편 촬영을 마친 효는 의기소침하고 우울해 보입니다. 그는 전에 지용아가 했던 말을 떠올립니다. 저는 혜준 씨 팬이에요. 그에게 말하지 마세요. 알았죠? 이제 그를 더 좋아하게 되었어요. 그는 생각합니다. 그가 훌륭하다는 걸 알아요. 네, 그를 더 좋아하지만 너무 깊이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와 사귀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지만 참을 수 없었어요. 알고 보니 하준이는 지용아를 찾으려고 달려가고 있었어요. 마치 그의 마음이 그에게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그녀를 따라가, 서둘러. 그녀에게 가서 네 마음을 말해. 어서. 제가 뭐 베테랑 작가인데 예상 못할 리가 있나요? 매력적인 이 남자는 귀여운 지용아에게 반했어요. 하준이와 그의 형이 집에 돌아와 문 앞에 섰어요. 하지만 형은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어요. 모두에게 너무 창피했던 거죠. 그들은 대문 앞에서 큰 소리로 다투기 시작하고 아버지는 그들의 말을 듣게 된다. 아버지는 나와서 이사 간 지 반나절 만에 아들이 돌아온 것을 보고 놀란다. 아마 이 녀석이 집이 너무 그리웠나 보다 하고 아버지는 빙긋 웃는다. 큰아들이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아버지와 어머니는 모두 그가 너무 순진했다고 야단친다. 하지만 아버지만이 아들의 순진함을 실제로 변호한다. 한편 거대한 파트너십 제안을 받은 지용아는 너무나 기뻐서 다시 자신을 촬영하기 시작한다. 오늘 저는 막시안으로부터 파트너십 제안을 받았습니다.
혼자 채널을 운영할지 다른 사람과 협업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들과 만나서 나중에 자세히 이야기해 줄게요. 큰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한 지 벌써 3달이나 되었네요. 지용아. 오늘 지용아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만나요. 다음 날 아침 회사에서 미니 매니저는 혜준의 좋은 기회를 놓쳐서 격분하고 있다. 유명 배우 라한수가 출연하는 의학 드라마의 혜준이 1년차 레지던트 역할 오디션을 보게 될 예정이다. 대본 리딩은 다음 주고 그 다음 촬영이야. 그 역할을 따면 정말 대박일 거야. 하지만 하이준이는 좀 걱정이야. 의학 드라마는 전문 지식이 필요하거든. 많이 준비해야 해. 이 영화는 주로 로맨스고 내 역할은 의학적인 부분이 많지 않아. 라이언수 씨만 따라다니면서 좋아한다고 말하면 돼. 라이언수 씨와 같은 화면에 나오기만 해도 내 인기는 100배는 늘어날 거야. 한편 지용아는 자신의 큰 꿈인 유튜브 채널에 대해 파트너 후보와 미팅 중입니다. 그날 저녁 오전 인터뷰 후 라면을 먹던 중 지용아의 매니저 민희는 초대장을 받습니다. 내일 하이준 씨를 방송국으로 데려오세요. 너무 기뻐서 흥분을 감추지 못합니다. 놀라운 소식에 기뻐하는 하이준은 바로 여자친구 지용아에게 알리고 싶어 합니다. 편의점 앞에서 만나 자기야, 오늘 너에게 할 말이 있어 라고 말합니다.